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뉴욕 방문은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북외교 정책 방향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음은 물론 새마을 운동을 지구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방문 성과를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방문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지구촌의 성장 엔진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과 빈곤국 개발 협력에 기여하는 중견국가로 위상을 높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 소녀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2억 달러 원조와 유엔 평화유지군의 추가 파견 등을 약속하고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이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농촌 개발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 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협력도 주목받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과 만찬,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덴마크와의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과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해외에서 보낸 박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한국문화원에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기반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9년 일본 도쿄의 최초 한국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외문화원에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외교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재외문화원을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전통문화에 기반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의 전진기지로서 한국문화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이런 우리 5,000년 한국 문화의 매력을 이렇게 알리고 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 그 문화 외교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식과 한복, 공예품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한 K컬처 체험관을 둘러보고 대표적 문화상품에 우수 문화상품 인증 마크를 직접 부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국 현지의 문화예술계와 학계, 스포츠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새로 발족한 K컬처 서포터즈를 만나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가까워지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차 유엔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삼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send out very clear and positive message to North Korea so that there will not be any misjudgment and misbehavior. North Korea presents an ongoing security challenge to everybody.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얘기를 나눴고 그래도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삼국 외교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극악한 대결망동이라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29일 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난 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도 위태롭다고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8.25 합의에 북한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5일 생사 확인 회보서를 전달하고 금강산 시설 개보수 공사도 다음 달 1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 자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해 소니 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위협의 첫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도 사이버 위협의 주요 행위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청문회장에 참석한 워크 부장관 등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사이버 부문에서 테러 집단의 공격 의지를 꺾을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은 말 그대로 국군의 달인데요. 1일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육해 공군이 릴레이로 총출동해 10월 한 달 동안 강군의 위용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특히 오는 2일부터 11일에는 전 세계 군인들의 축제의 장인 경복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펼쳐질 군 관련 행사를 원동환 중사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가 광복 70년이 되는 올해 10월을 강한 국군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1일 건국 67주년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과 해군의 관함식, 그리고 공군과 육군의 아덱스까지 10월 한 달 동안 강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먼저 2일 개막하는 지상군 페스티벌은 닷새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지상군 페스티벌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강한 육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신 장비로 무장한 육군의 위용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복 70년을 기념해 안중근 장군 특별관과 육군 역사관, 뮤지컬 영웅 등을 개최합니다. 특히 최신 장비를 직접 탑승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이를 이어받아 해군은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201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을 개최합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해상에서 펼쳐질 관함식에는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35척과 항공기 35대가 참가하는 해상사열과 해상 대테러 작전과 합동 상륙작전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기에 국가 위상을 제공하고 국제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공군의 국제항공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15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아덱스 2015는 오는 20일부터 엿새 동안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덱스 2015에는 광복 70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내 방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방산 제품 수출 확대 기회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을 주제로 오는 2일부터 열흘 동안 문경과 포항, 김천 등 8개 시군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역대 최대 국가와 선수, 종목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여는 체육대회나 올림픽과는 다른 육해공군의 특성을 살린 군사 종목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 승리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대표 슬로건 아래 10월 한 달을 국민과 화합하는 대국민 축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방부가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월 1일부터 나흘간 장병들이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부대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장병 전용 PC방입니다. 현재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용 요금은 시간당 390원으로 이번 4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을 통해 약 3억 8천만 원의 이용료가 장병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병들의 정보 단절 해소와 개인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위해 국방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력 동원 훈련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병력 동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병력 동원 훈련은 통상 동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동원 훈련은 유사시 병력 동원 절차를 점검하고 예비군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원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동원 지정된 사람 중 전역한 다음 연도를 1년차로 기산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인 지난 2009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전역한 사람이 올해 동원 훈련 대상입니다. 그리고 병사의 경우에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인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들입니다. 동원 훈련을 받게 되면 실제 군부대 입소해서 2박 3일간 현역 군인들과 같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 동원 훈련 날짜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비군이 동원 훈련 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 요원들은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또 간부들, 유사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작전 내역 모든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부대별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개인이 훈련 날짜를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받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예비군에 따라서도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예비군이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등기 우편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메일 동원훈련 통지서 수령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예비군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동원훈련 일주일 전까지 예비군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일주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동원훈련을 받으러 갈 때를 보면 개별적으로 입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결지에 모여서 단체로 입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동원훈련을 가는 방법은 단체 수송과 개별 입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비군이 가야 되는 소집부대까지 거리가 짧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는 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송 차량을 계약해서 단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통지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입영 구분란에 차량 탑승으로 표시된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체로 출발하는 예비군들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된 집결 일시를 잘 읽어보시고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집결지에 도착해서 승차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예비군 훈련에 지각했을 경우 부대에서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부대까지 거리, 부대의 성격에 따라 입소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 안에 있는 소집부대는 오전 9시까지 부대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집부대가 다른 시도에 있는 부대는 오전 10시까지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1군, 3군 예하 상비사단이나 기계화 사단 출신 중에서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훈련을 가는 예비군들은 오후 1시까지 그 부대로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예비군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아서 군부대장이 입소를 허용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병행법에 따라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해 벌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해 동원훈련을 다시 받거나 또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동원 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들은 훈련 당일날 늦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무수첩 오늘은 병력 동원 훈련에 관해 궁금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에는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군인 체육대회와 지상군 페스티벌, 아덱스와 해군 관함식 등 우리 군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10월을 강한 국군의 달로 정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승리의 약속을 이어가는 강한 국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